우리가 그냥 흔히 보톡스라고 부르게 되는 엄밀한 명칭은 보툴리눔 톡신이고요. 파상풍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톡신, 이 독소 때문에 사람들의 근육이 마비되는구나,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원리를 나중에 찾다 보니까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이 독소가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, 보톡스도 이제 역사가 좀 있죠. 보톡스가 무엇이냐?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미용 목적으로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의 상품명이에요. 3M에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테이프의 대명사가 됐듯이 보툴리눔 톡신을 처음으로 상용화했던 회사가 엘러간이었고, 거기서 만든 게 보톡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보톡스라고 부르게 되는 엄밀한 명칭은 보툴리눔 톡신이고요. 요거는 옛날에 화상풍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약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파상풍을 맞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몸이 이렇게 막 뒤틀리고, 그 다음에 숨을 못 쉬고,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. 오래된 나무나 아니면은 녹슨 칼이나 뭐 녹슨 못이나 이런 데 찔린 후에 한 1, 2주 정도 뒤에 갑자기 사람이 이제 잘 못 움직이고 숨도 못 쉬고 막 몸이 뒤틀리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는데, 그 원인을 이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파상풍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톡신, 이 독소 때문에 사람들의 근육이 마비되는구나,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원리를 나중에 찾다 보니까 파상풍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이 독소가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, 신경이 마비되는,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숨을 입으로 쉰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이 갈비뼈를 벌려주고 움직이면서 횡격막이 당겨주고, 그래서 폐를 당겨주면서 숨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근육이 마비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이제 일입니다. 이렇게 이제 근육이 마비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파상풍균들,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, 그 다음에 또 18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또 의문의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식중독의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상한 소세지, 부패한 그 캔에서 이제 자란 세균의 독소 때문에 사람들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원인이 밝혀지게 돼요. 근데 그 원인균이 파상풍균이었던 거예요. 이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.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고,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보툴리눔 톡신이 사람의 근육을 마비시키거나 다른 기능 이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맹독이다, 이런 게 밝혀지게 됩니다. 그럼으로써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지 이제 알게 됐는데, 무서운 균이잖아요. 그러니까 신경도 마비시키고 근육도 마비시키고 호흡을 돼서 사망에 이르게도 하고 뭐 이런 무서운 균이다 보니까 이 균을 제일 눈독을 들인 게 어디겠어요?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이제 전쟁, 군대에서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. 하필 또 이 당시쯤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또 발발하게 되고 생화학 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. 그 중에 큰 축이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. 미국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법을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. 그래서 이 독소를 갖고 신경이나 근육이 마비되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의사가 한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. 앨런 스코트라는 이제 미국의 안과 의사가 이 보툴리눔 톡신을 극소량을 주입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신경이나 근육만 마비시킬 수 있다,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럼으로써 보톡스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아니면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제 이런 용도가 아니고 어떤 치료나 조절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.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, 여러분들도 뭐 가끔 컨디션 안 좋을 때 눈 밑에 파르르 떨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보톡스가 먼저 사용이 되게 됩니다.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의 떨림이나 이제 그런 경련을 방지하는 용도로 점차 사용되게 되는데, 안과에서 이제 그 눈 경련 치료로 보톡스를 쓰다 봤는데 경련이 줄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가 주름이 이 사람이 안 잡히는 거야, 환자가. 의사가 보더니 이거 눈 경련을 치료하려고 보톡스를 썼는데 왜 눈가 주름이 펴졌지?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현재 보톡스가 된 겁니다. 이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얼굴의 표정의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처음 밝혀지게 되고, 이거를 근거로 이제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보톡스를 처음으로 미용 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, 그 다음부터 이 보톡스라는 게 일파만파로 여러 나라에서 주름을 피고 싶어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욕구와 부합하면서 이게 이제 사용이 이제 지금처럼 많이 되게 된 거죠.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눈 근육의 경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톡스가 한국 의사들이 캐치한 거는
이 주름을 펴기 위한 이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톡스가 한국에서 안면 근육 경련 치료보다 이제 주름 치료에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, 이제 2009년이 됐을 때는 미국에서 보톡스를 만든 사장이 우리는 이거를 안면 근육 치료로 만들었는데 주름 치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. 그래서 2009년 기준으로 보톡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특이하게도 한국이 주름 치료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. 지금도 역시 한국에서는 안면 근육 떨림으로 사용하는 양보다 이제 주름 치료로 사용하는 양이 훨씬 더 많죠. 근데 이제 보톡스도 신약이 하나 나온 거고, 타이레놀처럼 이 약이 계속 쭉 쓰이는 건데, 쓰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생긴 거야. 그래서 그 생긴 게 내성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가 주름 치료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 눈가 주름 피고, 오늘 이마 주름 피고, 뭐 다음 달에 가서 미간 주름 피고, 뭐 이런 식으로 시술을 진짜 실제로 한 10년 전만 해도 2주일에 한 번씩 보톡스 맞으러 다니는 아주머니들도 계실 정도로 정말 자주 많이 맞는 게 유행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. 평소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효과가 사라져. 저번 주에 맞았을 때 눈가 좋아졌는데 2달 뒤에 와서 맞았더니 이제 눈가 주름이 안 좋아져. 이게 뭘까? 그걸 또 파악해보니까 항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 항체가 발생하면 내성이 생기게 되고,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보톡스가 내 몸에 효과가 없게 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제약회사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보톡스가 발전의 역사 말고 최근에는 잔혹사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. 한 3, 4년 전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, 보톡스 소송전이 있었습니다. 보톡스가 이제 처음에 relevant사에서 정제해서 만들었다고 했죠. 근데 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DNA를 알 수가 있어요. 내가 자식을 낳았어. 내 DNA를 갖고 있으면 내 자식인 거잖아. 내 DNA가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닌 거고.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엘러건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보톡스 원균주, 이 균주의 DNA가 전 세계에 있는 보톡스가 다 갖고 있는 거야. 다 거기서 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같이 뭐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,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DNA가 다 동일한 DNA,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메디톡스에서 대웅제약이 자기네들 균주를 훔쳐갔다. 미국에 소송을 걸게 되고 미국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. 그 소송이 2, 3년 동안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졌었고, 최종적으로는 미국에서 이 소송은 한국에서 처리해라, 통보를 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. 마지막 소송은 대웅제약에서 보톡스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기업끼리 소송을 하고 나라를 건너가서 소송을 할 정도로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거에 이제 상업적인 가치 엄청나게 크고, 상업적인 가치가 크다는 거는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, 이제 그런 얘기예요. 의사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역사를 바꾼 의약품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페니실린, 뭐 아스피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페니실린 항생제의 시초였고, 우리가 세균과 싸울 수 있는, 감염과 싸울 수 있게 된 첫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었기 때문에, 아스피린도 진통제나 소염제의 근간이 되는 약이거든요. 그런 것들처럼 그 중에서 보톡스가 의학의 획기적인 역사를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.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들, 재밌는 주제들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